안녕하세요. OSTV 7화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젯밤 TV 이야기 신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신의 선물은 어저께로 총 16부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고 난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제 느낌은 아주 불편하고 찝찝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저께 신의 선물은 예외 없이 두 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영분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물론 10년 전 기동찬의 애인이자 현재 기동호가 교도소에 갇히게 된 이유가 된 이수정 살해사건의 범인은 대통령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이수정을 실수로 살해한 후 아버지께 통화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받았죠. 어머니는 이명한 비서실장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의 범죄 사실을 은폐시키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드라마에서 보다시피 온갖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그가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김수희의 딸 한세별이 죽고 모든 사건은 은폐되고 말죠. 즉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수현은 신의 선물로 2주 전후 돌아와서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사실들과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의 선물에는 4명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요. 그중 3명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말을 충실하게 증명해냅니다. 먼저 영부인이죠. 영부인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물론 그녀가 그런 짓을 하는 데는 자신의 남편인 대통령이 계속 그 자리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이유도 크지만 무엇보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더 큽니다. 김수현은 어떻습니까? 김수현은 자신의 딸 한세별을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용의자로 떠올린 연쇄살인마 차봉섭을 검을 떨어뜨려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동차에 몸을 던져 차봉섭을 살려내로 인해서 그 일은 다행히 그렇게 끝이 났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김수현은 최근에 봤듯이 자신의 딸 한세별을 납치해 대통령에 관여됐다고 여겨지자 대통령의 손녀를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물론 그녀는 칼이 아닌 바나나 들고 위협하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기동찬과 기동호의 어머니인 이순희 여사는 어떤가요? 이순희 여사는 자신의 자신의 아들인 기동호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지훈이 검사 시절 알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얻게 된 증거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의 딸 한세별을 납치하기까지 이릅니다. 이 3명의 어머니는 모두 자기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인 인물이고 희생하는 인물입니다. 허나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끔찍해서 때론 외면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의 선물 1화에서는 안드레스의 동화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저승사에게 잡혀간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밤에 여신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내주고 가시덤불을 껴안고 심지어 호수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2눈을 뽑아서 줍니다. 1화에 등장한 이 안드레슨의 어머니 이야기는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성애에 대해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성애는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신의 선물에 보여주는 모성애는 어떤 의미에선 차라리 외면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넘어갈까요? 아마 많은 시청자들을 멘붕에 빠뜨린 신의 선물 결말부에 이르러서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최선을 다했던 인물 기동찬이 사실은 한세별을 죽인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물론 기동찬은 끔찍하고 교묘한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동찬은 원래 술을 마시면 기억을 못 잃게 되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는 어떤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명한 실장은 비서실장 이를 이용해서 그에게 일부러 알코올을 주입하고 그의 어머니와 목소리 똑같은 사람을 시켜서 전화를 하게 해서 이순희 여사가 실수로 한세별을 죽인 것처럼
기동찬이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기동찬은 그 상황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최악의 즉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동찬의 그 선택에서 함부로 뭐라 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가족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동찬은 신의 선물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이보다 정의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 기동호에게 불리할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동호가 벌인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직접 이야기할 정도로 정의로운 인물이다. 그는 한세뼈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몸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과 한세뼈를 둘 중에 선택을 하면 주저없이 한세뼈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인물이다. 허나 그조차도 한세뼈과 가족을 선택해야 되는 그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됐다.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의 선물에서 시청자들이 난감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린 그동안 드라마에서 선과 악의 즉 이분법적인 대결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현실에서 선과 악의 경계란 매우 모호하고 매우 뒤죽박죽입니다. 김수현은 과연 영부인과 같은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영부인과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신의 선물에서 나오는 한지훈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검사 시절에는 흉악범들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변호사가 되자 인권 변호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입니다. 허나 그조차도 뒤로는 불륜을 저지르고 신견전 사실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자 그 사실로 이명한 피해자를 협박해서 한자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닐까요? 신의 선물은 우리에게 계속 어려운 도덕적인 딜레마를 내던집니다. 당신이 만약 김수현 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만약 영부인과 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하는가? 당신이 만약 이순여와 같은 입장이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당신이 만약 기동호라면 혹은 기동찬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모호한 경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기동찬이 피해자에서 가해자에 변하는 순간 시청자들은 멘탈 붕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드라마에서 이런 주제의식과 이런 걸 보여주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을 사용시키자는 이야기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은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과연 자식을 잃은 부모가 되었을 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짓을 저질 수밖에 없지 않게 될까요? 신의 선물 우리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로서는 그런 상황이 처하지 않기를 빌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선택을 낼지 저 자신조차도 함부로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선물. 비록 16부작의 TV 드라마지만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 꽤 큰 축을 차지하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 몇 년 동안 본 TV 드라마 중에서 신의 선물처럼 제 머릿속에 큰 울림을 주고 제 마음속에 깊은 고뇌를 주는 드라마는 아마 이 드라마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OST 비치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